자, 이번에는 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이죠. 김남국 의원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네, 일단 똑같은 그러니까 몇 개의 틀로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허위 공문서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출국 금지라는 것 자체가 불법 행위다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인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저는 이게 좀 정치적 목적을 가진 보복성 수사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뭐 절차적 권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최근까지도 검찰은 제19 감싸기를 하면서 사실은 실체적 진실까지도 잘 덮어주던 게 검찰이었거든요. 예. 최근에 있었던 그 검찰 술접대 의혹도 구체적 진술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고 폭로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해서 예. 일부만 기소하는 그 납득할 수 없는 계산 방법에 의해서 일부만 기소를 했었고요. 또 전직 검사, 이 검찰 고위직 출신의 야당 정치인 의혹 같은 경우에는 2억 2천만 원의 알선 수재 혐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되어서 수개월 동안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관련자 폭로가 이어졌고 국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타를 하자 한 달 만에 수사를 해가지고 구속으로 이어져서 지금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실체적 진실까지도 다 덮어주던 검찰이 이 절차적 권리에 대해서만 이렇게 엄격하게 들고 나와서 이렇게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 신속하게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잠깐만요, 저도 의원님. 그럼 일단 먼저 네. 요걸 좀 먼저 확인할게요. 그러면 지금 그 이 출국 금지 조치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라는 점은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이제 그 부분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제 자꾸만 이제 가짜 번호다, 허위 번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허위 공문서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는 법률적으로 분명히 따져볼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점에서요? 예, 기본적으로 이 내사 번호라고 하는 것은 검찰 사무 규칙에 따라서 검사가 부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내사 번호가 이제 공중에 이렇게 붕 뜬 것은 이 내사 번호를 나중에 행정적으로 전산 처리하는 그 과정에서 전산 처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사후적인 어떤 행정 처리 미흡 때문에 실제 검사가 부여한 내사 번호와 실제 사건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그 차이가 발생한 거거든요. 네. 그러나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 새벽에 굉장히 긴급 출국 금지를 신청하는 그 과정 속에서 검사가 긴급하게 요 출국 금지 요청서를 작성하고 있었던 그 상황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네. 행정적 미흡 조치를 이유로 해서 네. 작성 권한 있는 검사가 부여한 내사번호 자체를 허위다라고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 2012도 1836.3 이 대법원 판례를 또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 긴급 출국 금지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서 하는 압수수색이나 구속과 같은 그러한 강제 수사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하는 행정 처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관계 기관의 요청에 흠결이 있어도 법무부 장관이 한 이 출국 금지가 적법한 여러 이 요건을 갖춰서 허가를 했고 적법하게 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하자가 치유가 된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명백하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이제 아주 사소한 어떤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긴급 출국 금지 자체가 불법이 아닌 것인데 자꾸만 이것을 뭐 엄청난 불법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 본질을 호도하는 그러한 어떤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규명하고 지금 이게 싶습니다. 이제 허위 공문서냐 아니냐부터가 이제 이야기를 풀어야 되는데 허위라고 하는 개념은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뭔가를 꾸미는 행위인데 지금 의원님의 주장은 그게 아니라 사후 행정 조치가 약간 미흡했던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주장이시네요. 정리라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두 번째 문제는 그 공익 제보의 정당성 문제인데요. 지금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건 명백한 공익 제보에 해당이 된다라고 지금 그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제 공익 제보자는 저희가 이제 그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그러나 이제 모든 그 대상이 그 공익 신고자로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 대상이 되는 범죄들이 이제 뭐 이렇게
나열식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뭐 이런 식의 어떤 공익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네. 이제 이번에 신고된 범죄 중에서 직권남용은 아닌 것 같고 예. 출입국 관리라든가 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아마 공익 신고 대상에 침해하는 행위로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 공익 신고자에 해당되지 않는 요건도 이 관련 법에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이 해당 내용이 거짓이거나 가짜임을 알고서 신고를 한 경우 또는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 이 두 가지가 해당이 되는데요. 예. 저는 부정한 목적도 어느 정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이제 앞서 이 해당 신고자가 여러 포함되어 있는 그 기록이나 이런 증거들이 네. 아주 내밀한 수사 기록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포렌식 결과라든가 아니면 뭐 수사 자료에 첨부되어 있는 증거물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 기록이 거의 100여 페이지를 넘는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수사 기록이 통째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의심스럽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게 수사 기록이라고 하는 것에서 어떤 또 추론이 가능하냐면 그러니까 수사를 해본 결과 이렇게 지금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접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 안에서 이게 뭔가 풀릴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게 공익제보의 동기가 됐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은 어떻게?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좀 의아한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게요. 이러한 어떤 정말 총망라한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해가지고 제출을 했다라고 한다면 네. 그 해당 증거에 접근 가능한 사람만이 가능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가 추론해 보면 이것은 수사 검사 아니면은 불가능한데 당시에 수사를 했던 수사 검사도 보직 이동이나 인사 이동을 하게 되면 그 기록을 가지고 이동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물론. 예. 그러면 복사해서 이걸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은 그 관련 증거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가 힘든데 네. 어떻게 해서 한참 지난 시점에 이 모든 관료들을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을까? 그러면 누군가가 공익신고를 하라라고 해가지고 관련 증거들을 모아가지고 공익신고를 하라라고 할 만한 대상자에게 그러한 증거를 모아서 전달해 준 것은 아니냐라는 이러한 추론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이 공익신고를 하는 전반 과정이 저는 조금 의심스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금 전에 연결했던 최영도 의원 같은 경우는 공익제보를 했던 시점에서 판사 사찰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뭐 특검을 하네 국정조사를 하네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 공방이 오가던 이 배경 상황을 언급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 배경 상황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보이고요. 네. 오히려 저는 이 문제를 처음에 제기했던 곳이 사실은 야당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었습니다. 네. 야당 법사위원들이 일요일 날 갑자기 이 빙하기권 출국 금지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국민적 여론이 엄청나게 비판이 심하게 들어오니까 갑자기 손을 떼는 모양새였고요. 네. 그리고 한참 뒤에 한 달 뒤에 이제 언론에서 불을 지펴가지고 막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의혹 제기를 하고 그리고 그 뒤에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뭐 공수처에 넘겨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던데요. 정치권이 나서서 먼저 이 논의를 하는 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뭐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하고 말고의 어떤 그런 대상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제 공수처법을 보게 되면요, 25조 2항에 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수사처 이외의 다른 수사기관은 이 해당 사건을 이 공수처 수사처에 이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강제 조항으로 이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검찰에서 하고 있는 수사는 수사권이 없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률에 반하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미 그 공수처장도 임명되고 공수처가 설립되어서 거의 이제 준비 단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수사를 사실상 이첩하는 게 맞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게 공수처 출범 전에 수사가 착수가 됐었던 거잖아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관련 법에 따르면 이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관련 어떤 그 해당 사항이 되면은 공수처로 바로 이첩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